문제 유형을 미리 알아놓는 건 시간을 절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독해 문제는 크게 전체적인 것을 묻는 문제와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로 나뉩니다. 전체적인 걸 묻는 문제에는 주제, 제목, 목적, 어조,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즐겨 출제되는 변태적인 문제인 글의 순서와 글의 흐름도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에는 내용 일치, 추론, 문장 완성, 지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즐겨 출제되는 변태적인 문제인 문장 삽입도 있죠. 이번 강의에서는 전체적인 걸 묻는 문제 중에서 첫 번째로 주제를 묻는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제라는 게 도대체 뭐죠? 주제란 작가의 주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제 파악이며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주제를 물어보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이외에 주장이나 요지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메인 아이디어 대신에 메인 토픽이나 베스트 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이버 카페 마잉루에서 독해 기초 1에 예제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다운받아 풀어보고 난 뒤에 이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구문 분석과 어휘 정리도 해놓았으니 예습하기 편할 겁니다. 독해력을 키우고 싶다면 예습은 필수입니다. 보통 독해에 주어지는 시간은 지문의 길이와 상관없이 지문에 붙어있는 문제당 1분입니다. 이 예제의 경우 문제가 하나이므로 1분 안에만 풀면 됩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핵심어는 human beings. 주제는 인간의 공존은 매우 어렵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인간의 공존이 어려운 이유나 그 결과를 설명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말고요. 예측은 틀려도 좋습니다.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우리가 동료와 평화롭게 사는 건 쉽지 않다. 2번 본능적으로 인간은 평화를 추구하는 생물이다. 3번 인간은 호의적인 상황에서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4번 일과 버릇의 차이가 종종 친밀한 우정으로 이끈다. 정답은 1번이겠죠. 실제 시험 상황에서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검증차 나머지 내용도 읽어봐야겠죠. 미괄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문장을 봅시다. 인간이 연합하는 것은 어렵다. 아무리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가장 호의적인 상황에서도 서로 공격할 약간의 기미도 없이 인간의 공격성이 공존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군요. 일과 버릇의 차이를 생각해보라. 편견의 갈등, 그리고 의견의 차이를 생각해보라. 그런 것들이 모든 두 사람 사이에서 빠르게 드러난다. 일시적인 접촉 이상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 두 사람 사이에서. 일시적인 접촉 이상의 상태로 라는 구절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이라고 의역하는 게 좋겠군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제력이 내포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라. 한두 시간 이상 동안 겉보기에는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척만 있으면 쏘고 싶다는 충동을 겨우 참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두 시간 이상 동안이란 구절은 한두 시간만 넘어가면이라고 의역하는 게 좋겠네요. 인간은 동료와 평화롭게 교류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간이 공격적인 건 원래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공격성이 선천적이라는 거죠. 작가는 이 문장을 통해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며 흔히 공격적이고 항상 비판적이다. 모든 특징에 대해서 거의 적개심에 빠져서 자기에게 낯설어 보이는 모든 특징에 대해서 자기에게 낯설어 보이는 특징으로는 피부색, 성별, 종교 등이 있겠죠. 어쨌든 예측한 대로 작가는 인간의 공존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맞네요. 피식자인 초식동물은 눈이 얼굴 양 옆에 붙어 있습니다. 사방을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포식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그렇게 진화한 거죠.
반면에 포식자인 육식동물은 두 눈이 얼굴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재빨리 초점을 맞춰서 이리저리 빠르게 도망가는 먹이를 붙잡기 위해 그렇게 진화했습니다. 인간의 눈은 어디에 달려 있나요? 인간은 피식자가 아니라 포식자를 닮았습니다. 인간이 공격적인 동물로 진화했다는 증거죠. 높은 차원에서는 도덕과 법률로, 낮은 차원에서는 서열로 서로에 대한 공격성을 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서열 정리 수단으로는 덩치, 성적, 짬밥, 돈 등이 있죠. 이런 면에서 작가의 주장에 동의할 만합니다. 참고로 영어에는 특이한 구두점이 자주 쓰입니다. 대표적인 게 콜론과 세미콜론이죠. 콜론은 부연이나 인용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즉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세미콜론은 등위 접속사를 대신하는 기호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나, 혹은, 그래서, 왜냐하면 중 하나로 해석하면 되죠. 하지만 여러분은 독해할 때 콜론이나 세미콜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경험이 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의미들을 첨가해 가면서 해석하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독해 기초 주제편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